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민주당은 말이죠. 입법 독재, 그러죠? 다수당의 횡포.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러한 입법 독재 현상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하 언론에서도요, 이 민주당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법들을 많이 양산해 내고 있는지 이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쟁적으로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법안들,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가지고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사실상 후견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찬이잖아요. 이해찬이가 드디어 발벗고 나섰네요. 그 지금 현재요, 이해찬이가 이 강원도당이 주재한 이 세미나가 하나 있어요. 행사. 이름은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강원 편인데 여기 행사에 나와서 주재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 내용을 보면요, 이해찬이가 이 치매에 걸렸네, 건강이 안 좋네, 별의별 얘기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병적인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찬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특강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이가요, 50년 집권을 지금 주장하고 나섰는데 50년에 10분의 1 딱 5년밖에 집권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그야말로 입법 독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6명쯤 되는데, 자, 진성준이가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이 대통령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인은 이보다 더해요. 30인은 아예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동의 여부만 해주면 되는 건데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조약 내용을 미리 국회에다 다 통보하고 공론화시켜서 국민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외교, 그야말로 이 행정부 권한에 입법부의 지나친 이건 개입이죠. 그 다음에는요, 최광욱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광욱이 이런 인간은 벌써 이거 잘렸어야 되는데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밑에서 이거 비서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봐줘가지고 아직도 3심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 이미 1, 2심에서는 다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범위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피의자 그리고 이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이메일 같은 거, 이거 함부로 압수수색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지가 당했다 이거죠. 이거 개인의, 그러니까 이 위법사항을 제대로 이 법치주의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사원법 개정안은 누가 내놨느냐? 민영배. 이 민영배는 이런 사람은 의원도 아니죠. 지멋대로 이 당적을 왔다 갔다 하는 소신이 없는 인간이 바로 민영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의원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감사원법 개정안은 뭐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갖다가 대통령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죠.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기상위가 지금 발의한 내용인데 법원 조직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멋대로 임명을 안 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게 하고 대법원장의 입김, 즉 김명수가 멋대로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는 법안이 바로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김승원이가 지금 내놓은 안인데요, 사면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면법을 개정한다. 이건 뭐냐?
김건희 여사 아니면은 뭐 이 장모 이런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사면을 금지시키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은요, 이건 헌법이 보장해 준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법을 고쳐갖고. 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내놓은 관련 법 개정안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법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 현상은 바로 뭐냐?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 위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고, 자,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가만히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 법안을 왜 이제 내놓습니까? 이거 국민을 속여도 보통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 그렇죠? 이 평가 판단, 여기에 민주당이 말이죠, 절반만이라도 따라온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굉장히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무능한, 무식한, 무책임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협치를 하려고 해도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치의 기본 틀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서, 그리고 입법행정사법이라고 하는 세 바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 이거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협치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도 전혀 없고, 그리고 삼권 분립의 대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헌법기구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법만 만들면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무리한 법을 만들거나 또는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건데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자, 최광욱 이거 변호사입니다. 최기상 이거 변호사, 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악법을 만들어 내놓는데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먼저 이제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른이가 내놓고 있는 지금 이제 조약 체결과 관련된 법안, 절차 법안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 외교 협상에 노골적으로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외국하고 조약을 맺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라. 그래서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은희가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MB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조약을 주로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한국과 UAE 간의 비밀 군사 협정,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 그 다음에는요, 사드 배치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이러한 이 내용을 갖다가 공론화 없이 왜 졸속으로 체결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론의 조약 체결과 관련된 국회의 과도한 개입과 관련해서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죠.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 이 허 교수는요, 이거는 헌법 73조가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그리고 헌법 60조에 되어 있는 중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여기 이렇게 통제장치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통제하겠다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요,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하자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남북 정상회담서부터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더욱이. 왜냐?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특정 집단이지. 그런데 이러한 정권하고 말이죠, 예? 정상회담을 3번씩이나 하고 도대체 뭘 퍼졌냐?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줬던 USB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런 걸 먼저 국정조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승원이가 얘기하고 있는 특별사면법 개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 친족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 사면하는 걸 막자 이거예요. 예. 근데 헌법 79조는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딱 찍어서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거 대한민국의 국가의상에 먹을 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심사를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 요러는 것이 더 보완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기상위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대법원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현 김명수 발언권, 김명수의 추천권을 최고 중시하는, 그래서 좌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꼼수로 이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기네 코드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성준의 경우에는요,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갖다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인권의 11명인데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 추천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추천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국가인권의 지명권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강욱이는요,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메일과 메신저 문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은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형소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 법원이 영장 발부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법원이 영장 심사권도 그러면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기동민이 황운하, 그리고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걸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의식이 아니겠어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그 많은 적폐청산할 때, 그러면 검찰의 변호인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이거죠. 예. 그리고 이 대법관,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뜯어 고치자. 그리고 또 감사원의 중요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러 가자. 이러한 민영배의 꼼수 이 법 개정안, 이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악법을 만들려고 발벗고 나선 이 의원들, 여러분들 이름을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 선거 때 전부 모조리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근본을 지키고, 그리고 이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첫 원칙이 뭡니까? 대원칙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거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사설에 대통령의 인사, 사면, 행정, 외교 제한까지 외교까지 제한하는 법을 쏟아내는 민주당. 이 민주당은 헌법 위에 있는 민주당이냐? 이런 비판적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찬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해찬이가 바로 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하고요, 강원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가 원주문화원에서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강원편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특강 주제가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이 제목에서 나타나잖아요. 대한민국 이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절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맨 먼저 뜯어 고치고 될 것이 바로 뭐냐? 이재명이 수사받는데 이재명은 그야말로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예.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한일 정상회담도 비판하고 김기현도 비판하고 모조리 자기네가 집권을 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가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자, 5년 동안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딱 판정을 내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러한 엄중한 명령과 심판, 이거를 갖다가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해찬이의 발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해찬이는 나올 때마다 이거 치매 환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민심의 흐름, 민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비판 일변도로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과 관련돼서는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을 담금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담금질을 거쳐야 명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명검이래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막말로 무능한 놈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사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조금 자세하게 워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은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지니까 이 꼴을 당하고 있고 다시는 선거에서 져서는 안 된다. 아니, 선거가 뭔데 지들 마음대로 지고 안 지고 해요. 국민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심판해 줬으면 끝난 거죠. 이게 바로 대선 불복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찬의 머릿속에도 대선 불복종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사받는 거 이재명이가 압수수색을 이처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처음일 것이다. 300번을 했으면 어디까지 했겠나? 집안 장판까지 다 찢었을 것이다. 인생을 몽땅 들춰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00번이나 해서 안 나왔으면 없다는 것이고 쇠를 두들기고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고 국가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압수수색을 이처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없고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단군인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짊어진 정치인도 사회인, 일반 민간인도 저는 없다고 봐요. 죄를 그만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상하게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승인을 해줘서 영장을 발부해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담금질을 한다고 다 명검이 됩니까? 담금질을 해도 말이죠. 담금질을 하는 이 주술사가 시원찮으면 명검이 나오질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명주술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같이 잘못된 인간, 단군인의 최악질 범죄자, 이 사람은요, 담금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 현 윤석열 검찰밖에 없어요. 문재인 검찰도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전부 지금 윤석열 검찰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300번을 못 찾았으면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 않냐.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건 저희들이 문재인 검찰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법 조문을 읽을 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저거 뭐냐? 어떤 법 조문, 뭘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요, 김기현 대표가 2005년도에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강제 동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간합동조사위를 구성해서 일본에 대해 강제동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자는 차원의 2007년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안다. 요 얘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 요 얘기를. 그러면서 이해찬이는 뭐라고 지금 이어나가고 있냐면요. 노무현 정부는 2007년도에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 뭐 어떻게 돼 있었느냐. 국가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던 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뒀다. 대법 판결에 의한 배상금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대의 변제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안하고 윤 정부의 3자 대의 변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결코 없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데가 동해안 지역이다. 그러면서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고 언제 전쟁이 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통받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많은 피해를 겪는 데가 경기도와 강원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4년을 더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 총선에서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궤변으로 일관되고 있는 이해찬의 입장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이런 이해찬이의 이런 발언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추정하는 그 친이해찬 계열들 인물들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